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주 1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극좌표 마지막 편으로서 영역의 넓이를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영역의 넓이에 관해서 간단하게 끌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적인 이런 극방 정식이 주어졌을 때 현각 세타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 여기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봐도 곡선 너무 불편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식으로 표현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도형의 넓이 그 공식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적분 개념을 활용하되, 이 적분은 우리가 직교좌표기에서의 적분은 저렇게 불편한 곡선이 분명히 주어졌다 하더라도 얘를 어떻게 했냐면 이 곡선을 x축 단위로 잘랐어요. 그래서 x축 단위로 잘라서 얘네들 넓이를 근사 넓이들을 구해가지고 이 근사 넓이들을 구해서 우리가 원래 곡선과의 이런 오차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그래서 극한을 이용해서 마무리는 극한을 이용해서 적분으로 환산해서 넓이를 계산하듯이 극방정식에서는 이 x축 분할 대신에 우리가 기본 변수가 r은 f 세타이므로 현각 세타에 대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을 하고요. 이 세타에 대해서 분할했을 때 한 조각만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요. 분할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 여기에서도 분할했을 때 여전히 어떤 곡선이었으므로 그 곡선, 리얼 곡선, 불편한 곡선들의 넓이를 계산할 수 없어서 얘의 근사 넓이인 직사각형, 우리가 넓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직사각형으로 바꾸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조각을 분할을 했으나 여전히 굉장히 불편한 곡선이에요. 그래서 저 분할된 곡선들을 우리가 넓이 계산할 수 있는 근사 공식인 부채꼴로 바꾼 거예요. 부채꼴. 그럼 부채꼴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는 부채꼴은 여기 사각형처럼 넓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부채꼴을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에 고등학교 때는 시작점이나 끝나는 점, 요걸 기준으로 이 사각형의 높이를 다 잘랐다면 대학교 와서는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점, 랜덤한 어떠한 점을 잡아도, 샘플된 점 어떠한 점을 잡아도 그 점에서를 이 점의 대표 높이로 잡아도 그 이만큼 더하고 빼고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얘네들을 결국 0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원래 그 넓이로 간다라고 계산하듯이,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 수많은 어떠한 길이 r들 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부채꼴화 시킬 것이냐. 그러면 이 편각 중에 여기 있는 센터가 아니라 랜덤한 어떤 샘플된 점 하나의 구체적인 편각 세타 i 바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i 바 잡듯이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샘플, 그러니까 하나의 표준된, 그러니까 랜덤하게 잡은 어떠한 세타 i 바에서의 편각, 그때 r을 기준으로, 그 r을 기준으로 똑같이 그걸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부채꼴화 시켰을 때 얘의 넓이는 우리가 그때의 반지름 r을 가지고 그 편각 세타에 대해서 이러한 2분의 r제곱 세타, 즉 여기가 사이값, 우리가 그때 외운 공식은 이 사이값 자체가 세타였었죠. 그 다음에 반지름 r일 때의 넓이 S 공식,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r이 뭐가 되는 거예요? f 세타가 되죠. 그러면 2분의 1, 그 다음에 f 세타 이거 전체의 제곱에 여기에서의 세타 이 편각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 사이에 있는 전체 편각, 즉 델타 세타 i가 되겠죠. i 번째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f 세타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세타 i 구간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선택되어진 세타 i 구간 중에 선택되어진 세타 i 바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조각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여러 개, n개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i가 1에서부터 n개까지,
그럼 i가 1에서부터 n개까지는 여기에서 했던 작업을 나머지에 똑같이 해서 여전히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 이런 오차가 있는 상태의 어떤 부분합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요 세타 간격이 어디가 되게끔 0이 되게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벡터 매저놈을 0으로 보내는 그런 그 기호로 썼는데 사실 이제 그 기호가 여러분이 아직은 벡터도 익숙하지 않은데 그 매저놈까지 표현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공대학생 방식으로 조금 직관화시키면 얘네들이 간격이 0이 되면 이 분할한 개수는 무수히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저기에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극한으로 환산을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그 교과서의 기호가 좀 익숙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개수를 무수히 많게 하면 이 간격이 0이 되면 이런 오차들이 줄어들어서 원래 곡선의 넓이로 갈 것이다가 전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 저는 지금 P벡터 매저넘을 n으로 여러분이 익숙한 n으로 바꿨지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끌고는 갔으나 실질적으로 원래보다 힘들었던 걸 이렇게 정의했다고 해서 이걸 정말 1단계 이거 계산해서 얘를 어떻게 부분합을 시그마로 계산하고 그 다음 걔를 세 번째 극한으로 계산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찾은 것도 대견하지만 우리는 늘 그러하듯이 1학기 때 연습했듯이 얘를 뭐화시킬 수 있어요? 적분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적분화시키면 이 부분은 뭘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인테그럴로 바뀌고요. 여기 있는 함수는 그대로 2분의 1에 그 다음에 f 이 샘플된 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변수 세타화 시켜주고 적분 변수는 지금 세타 기준으로 변화를 찾은 거니까 d 세타, 세타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간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알파에서 베타였다? 그럼 알파에서 베타. 그래서 얘가 그 유명한 넓이 공식이 됩니다. 여기서 아마 오타가 있네요. 책에서 알파 베타라고 되어 여기서는 A, B 뭐 일반적인 구간을 A, B로 주거나 그랬으면 A, B고요. 책처 그림처럼 알파 베타면 여기도 같이 알파 베타 혹은 뭐 여러분이 아직은 알파 베타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A, B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편한 기억 A,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그 유명한 극방정식에서의 넓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 공식 물론 이건 지금 제곱을 빼먹었네요. 그래서 2분의 1 빼고 애우기 편하게 저 F 세타 불편하시면 극방정식 R로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넓이 공식 설명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2번 공식은 외워졌다는 가정하에 그냥 바로 풀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F 세타 즉 R의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뭐 2분의 1은 밖으로 뺐습니다. 전체 구간 0에서 2파이까지. 그러면 요거 제곱 풀어서 전개한 다음에 특히 이 부분은 그냥 적분하지 못해서 1학기 때 연습했듯이 이런 제곱 짝수차는 뭘로 바꿨어요? 반각이나 배각, 지금 같은 경우 반각 공식을 이용했죠. 그래서 코사인 2세타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2배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으네요. 이게 지금 교과서에 아마 2배가 아닐 거예요. 아마 저게 제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2분의 3, 그 다음에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한 결과를 지금 바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0에서 뭐 2파이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오타가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이게 뭐지? 이거 반각 공식 쓴 겁니다. 그래서 상수 파트 묻고 코사인 그 다음에 2분의 사인 2세타를 여기 내려올 때 바로 적분 결과로 표현한 겁니다. 뭐 얘도 지난번 마지막 예처럼 전체 구간으로 했을 때 얘는 제곱근이 없기 때문에 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뭐 구간을 반으로 줄여서 심장형 지금 X축에 누가 봐도 대칭이잖아요. 그럼
0에서 파이까지 한 다음에 2배 이렇게 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예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는요. 고리가 있는 와우선이죠. 저 그림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그런데 작은 고리와 큰 고리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림은 이제 조금 이해하실 것이고, 저 그림 뭐 대칭이든 혹은 절편이든 아니면 뭐 아직 그런 개념까지 익숙하지 않으시면 직교좌표화해서 뭐 환산하시든 이제 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작은 고리가 발생하고 어디서 큰 고리가 발생하느냐, 이게 작은 고리, 큰 고리인지 알아요. 그러면 작은 고리와 큰 고리 사이의 넓이라고 하는 거 요구한 건 이만큼이에요. 근데 얘 두 개가 누가 봐도 대칭이니까 저거 2배 시킬 거예요. 그럼 이제 2배 시킬 거니까 요거 지저분해서 일단 빼겠습니다. 나중에 2배 시킬 거고요. 그럼 요 넓이를 계산하려면 이 고리가 있는 밖에 있는 이 와우선식을 지금 이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요만큼을 빼줘야 되잖아요. 요만큼 뺄 때. 요 고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고리가 어디에서 온 거였냐면, 지난번 그림 그릴 때 알지만 파이에서 3분의 4파이까지였던 게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리를 0에서 똑같이 3분의 2파이로 계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시험 볼 때 이 문제를 내면 얘도 똑같이 얘가 여기 지금 편각 이거 3분의 2까지 또 찾으셔야 되겠고요. 그때 그래서 편각 그 여기 극점되는 이런 편각들 중요하다고 그 포인트 강조했죠. 그럼 3분의 2파이까지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다시 빼면 의미가 없고요. 얘는 이쪽에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얘 구간을 뺄 때는 파이에서 어디까지? 3분의 4파이까지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0에서 3분의 2파이까지 저 고리가 있는 와우선에 넓이 공식 대입한 거와 지금 얘기했듯이 얘는 파이에서 3분의 4파이에 고리가 있는 와우선 공식의 넓이를 대입해서 빼야만 요만큼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넓이를 2배 하기로 했죠. 그래서 2배 이렇게 뺀 거죠. 그러면 뭐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 이제 이런 거 밑계산 제곱이라든지 코사인 제곱 이런 거 백악 공식, 반각 공식에서 마무리하는 계산은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다 결과만 써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지워지고 여기 안에 있는 것만 계산하면 저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넓이를 하나짜리일 때, 즉 얘 곡선이 요 G 곡선이 없이 앞에서는 이거 전체 영역일 때 해당하는 공식 하나를 했는데, 곡선이 저렇게 하나만 불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늘 그러하듯이 두 개의 곡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교좌표에서도 처음에 이런 불편한 다양한 곡선들의 넓이를 처음은 뭘로만 배웠냐면 그 fx를 근근히 적분해서 계산했어요. 그러다가 곡선 두 개가 둘러싸였을 때, 그럼 그 작은 쪽 직선 gx가 있으면 이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은 f 구간의 넓이에서 이쪽 밑에 있는 g 구간의 넓이를 구한 걸 빼주면 된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A에서부터 B까지 F에서 A에서 B까지 G를 빼다 보니 매번 이렇게 빼서 계산할 게 아니라 얘를 줄여서 우리는 하나의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차를 구해서 적분하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럼 하나 아까 공식이 얘였어요. 그럼 거기에 지금 추가로 곡선이 큰 쪽 곡선이 있고 작은 쪽 곡선이 있는데, 그러면 큰 쪽 곡선을 제가 기호 편하게 R2, 작은 쪽 곡선을 R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냐면 큰 쪽 곡선인 R2 쪽에 그 넓이에서 그 다음에 작은 쪽인
R1의 넓이의 값을 빼주면 그 사이의 값이 되다 보니까 얘를 2분의 1로 매번 이렇게 두 번 계산할 게 아니라 식 하나를 묶으면 큰 곡선, 작은 곡선을 처음부터 뺀 거를 이렇게 적분해주면 된다가 여기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F세타, G세타로 저기서 이제 잡아주듯이 저렇게 잡아도 되고요. 저처럼 조금 기호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큰 논리로 큰 곡선, 큰 R에서 작은 R을 뺀 요거를 적분해주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영역의 넓이까지 공식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예제 4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심장형과 원, 얘가 이제 원인 거는 아시죠? 이 사인 세타. 이것의 외부와 요거의 내부, 그 안에 둘러싸인 공통 부분, 그러면 요 심장형의 외부 바깥쪽에 그 다음에 이 원의 내부 쪽 공통 부분, 여기 색칠되어 있는 저 부분이죠.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봐도 요 점에서부터 요 점에서부터 편각을 파이 정도까지 해서 큰 R, 바깥쪽 R이 지금 요 사인 세타, 요 R에서 요 심장형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얘를 빼서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선을 저렇게 막바로 그려놨지만 여기서 5분의 8 뭐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었지만 우리는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이런 점들을 찾아내야 돼요. 즉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저 직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둘러싸인 게 저렇게 벌어질 때도 있지만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얘네들 뭐를 구해야 돼요? 교점을 구했죠. 그럼 교점을 구하려면 두 식을 뭐부터 해야 돼요? 이런 교점 찾을 때 연립방정식부터 하죠. 그래서 처음에 저 두 개의 극방정식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으로 식을 풀다 보면 이 상태에서 삼각방정식을 바로 풀 수가 없으니까 제곱을 활용했고, 제곱 활용할 때 함수 통일시키기 위해서 사인 제곱제곱을 코사인으로 해서 코사인 2차 방정식으로 하다 보면 이쪽 값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돼서 파이가 나와요. 근데 이쪽 값은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3이 나옵니다. 코사인 세타 5분의 3, 특수각이 아니라 일반각이라 우리가 세타를 얘처럼 용감하게 얼마다 뺄 수가 없죠.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아크를 이용해서 아크 코사인 일단 5분의 3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따 쟤네들을 계속 어떤 적분 구간으로 쓰기에 아직 여러분이 아크가 익숙하지 않을까봐 그 아크값, 그 편각을 알파라고 일단 치환을 한번 해줬어요. 그런 다음 파이가 0일 때 저기에다 두 식에다 대입하니까 R은 0이었고요. 요점일 때, 즉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R이 얼마인가?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니까 R은 얼마였다? 그 점에서 5분의 8이다. 5분의 8.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5분의 8이 왜 나오냐라고 하는데 그 5분의 8은 여기 있는 이 점을 여기 있는 방정식들에 대입하면 저 점이 5분의 8이 나오겠죠. 이제 저 두 개의 교점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넓이는 저 편각, 즉 A라고 해서 아직 일반각이라 모르는 그 A에서부터 누가 봐도 그러면 이 파이까지 적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 그래서 A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는데 그때 R이 큰 거는 사인 세타 쪽, 즉 여기서는 R1이라고 표현된 제가 더 큰 거죠. 그 원의 넓이에서 그 다음에 작은 R인 이 심장형의 넓이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낮게 얘처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네를 묶어서 이걸로 대입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R쪽 큰 쪽 사인 세타의 제곱과 그 다음에 심장형의 제곱을 계산해서 우리가 풀면 되는데요. 여기까지야 늘 그러하듯이 제곱 풀고 그것도 백악공식 쓰고 반각공식 쓰고 이제 그렇게 하면 얘가 다 되는데요. 여기 정리할 때 학생들이 가끔
너무 이거 계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기 알파 대입한 거 이거 어떻게 빠지나 궁금해 하시는 분, 너무 계산 줄여놔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질문 또 의외로 많이 해서 그 다음 제가 자세히 계산해서 풀어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계산 확장하면 파이하고 알파가 아니라 a였죠. a를 대입하면 파이 대입하면 이 두 개들은 사라져서 요 2분의 세타의 파이 값밖에 남지 않고 a 대입한 걸 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서 이거 상수 파트 두 개 빼고 여기에 있는 이 이제 a들 마무리된 저 a들을 내가 불편해서 치환했던 그 a를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아까 저 a가 뭐였냐면 코사인 아까 세타가 얼마였죠? 코사인 세타가 마지막에 그 예제에서 코사인 a였나요? 코사인 a로 치환했나요? 코사인 a가 5분의 3 그래서 즉 a가 아까 아크 코사인 5분의 3이 아크 코사인 5분의 3이 a였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코사인 a가 결국 5분의 3인데 그럼 여기에 이 아크를 여기에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코사인 a를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1학기 때 배운 공식에 의하면 이 a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계산 정리는 다 끝났어요. 최대한 줄였지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상태의식이 되냐면 사인의 아크 코사인 5분의 3이에요. 사실은 1학기 때 이렇게 아크 함수와 사인이 합성된 유형을 변화한 공식을 배우기는 했고 그걸 활용토록 했는데 제가 1학기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그 변화 공식으로 하는 것보다 삼각함수 그림 하나 그려주면 돼요. 여기 아까 그림에 의하면 현재 A는 예각으로 계산을 해서 A에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면 직각에서 그 예각 A에 대해서 B변과 밑변이 5분의 3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여기는 4가 돼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요? 사인 A는 5분의 4가 돼서 이 공식을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복잡한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거 대입한 이 A값, 즉 저 A값이 지금 사인 A값이 이거거든요. 이거 A가 이거라서 이렇게 대입하면 힘들게 대입하지 않고 막바로 사인 A는 그림으로 5분의 4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공식보다는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리는 게 편하다고 했던 게 그거고요. 요거 이제 배각 공식으로 이렇게 두 개 뺐어요. 그러면 코사인 A는 그냥 5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되지만 사인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인 A는 다시 아까 했던 5분의 4. 그래서 대입하면 교과서와 같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마무리 가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하면 계산이 쉽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교과서 아마 안 지워지는데 연습 문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습 문제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둘 다 심장형이죠. 저 두 개의 내부 영역, 외부 내부가 아니라 둘 다 내부예요. 내부 영역의 넓이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안쪽과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안쪽 그래서 두 개의 공통 내부는 누가 봐도 여기 그림에 의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걸 그림을 최대한 확대한다고 확대했는데도 여기가 지금 워낙 점이 작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사실은 얘가 이 부분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냐면 그 다음에 이쪽 심장형은 이거 그래도 삐뚤어졌네요. 아직도 저도 같이 노력하자고 익숙하자고 하는 여전히 아직도 화이트보드에 익숙하지 않아서 글씨나 그림이 엉망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야 뭐 저기서 보이지만 이 부분에 이게 발생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림이 심장형 두 개가 마주치면 지금 최대한 옆에다가 같이 그리면서 확대한다고 확대해도 저게 확대가 잘 안 돼서 지금 저렇게 된 이 부분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내부 영역 학기 중에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가장 질문 많이 하는 연습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저처럼 그나마 이게 있는 걸 아는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은 그나마 이게 있는지 또 모르는 학생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요거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던 얘네들 점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점. 아까 연립방정식 푼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두 식을 갖다라고 놨을 때, 즉 식 정리하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되겠죠. 그럼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4분의 3파이하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즉, 저 두 개가 교점이 생겼을 때는 여기가 지금 4분의 3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 점에서의 교점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편각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이쪽 마주치는 교점 편각 4분의 3파이에서 이렇게 마주친다면 얘 넓이는 누가 봐도 이쪽하고 얘 대칭인 거 보이시죠? 뭐 제가 좀 삐뚤어졌으면 저쪽 그림 보시면 얘네들 두 개 대칭입니다. 여기는 지금 표가 안 나지만 여기도 서로 대칭이게 돼 있어요. 대칭이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 좀 그릴 거만 해서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칭이다 보니까 그 다음 계산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다음 식을 보시면 첫 번째 요 구간은요. 아까 되겠지만 대칭성 이용해서 2배 할 거고요. 2배는 그렇고 넓이 공식은 얘가 지금 이쪽 공식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삼각한 뭐지? 심장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제곱해서 2분의 1은 앞으로 뺐어요. 0에서 4분의 3파이까지. 거기가 지금 1번 영역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 얘도 곡선이 따지고 보면 요거 지금 1 마이너스 여전히 코사인 세타 그래프예요. 그거를 그 함수를 제곱해서 0에서 마이너스 4분의 8까지 넓이한 다음에 2배 할 겁니다. 얘가 지금 2번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다 더한 게 우리가 요구하는 넓이인데 그렇다면 얘를 요 부분도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 0에서 4분의 3파이까지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함수를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4분의 3파이까지.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유형을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까지 그 부분을 갖다가 적분을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그 넓이를 마무리는 2배. 그러다 보니까 큰식 정리하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 다음 계산은 아마 뭐 앞에서 여러 번 해봤으니까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넓이 계산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교점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R은 2 코사인 2세타다. 지난번 우리가 교과서 제가 얘에서 일부러 2배에서 한번 그림 그려봤던 것 같은데요. 저거 사역정리 기억나십니까? 그 곡선 위에 2,2라는 2분의 파이라는 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제 있었습니다.
이쪽에도 또 입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도 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분의 파이라는 점에서 길이가 2인 이런 곡선의 점이 분명히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콤마 표면적으로 2분의 파이라는 점이 있으므로 저 극방정식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따라가니 극방정식에 대입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마이너스 1로 나오지 2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그림 우리가 뭐 컴퓨터로도 그렸고 선계산에서 나온 이 점하고 그 점을 대입했더니 저방정식에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얘는 그때 그림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 점에 마이너스 2가 거꾸로 대칭이 돼서 넘어갔던 점이에요. 그림 따져보시면. 그래서 제가 직교좌표로 환산해서 넘어가는 점 일일이 확인을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라 넘어갔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원래 2분의 파이에서 2라는 길이로 나타났던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길이가 마이너스 2라 넘어갔던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이렇게 환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있지만 오히려 그 방정식에 대입했더니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건 식이나 점이 잘못된 데냐가 아니라 이런 관계죠. 마이너스 관계. 그래서 여기 식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요. 그럼 이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극방정식에서 저렇게 여러 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예를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제 숫자를 굳이 2로 하지 않고 1로 줄였을 때 얘를 곡선 하나가 아니라 R은 2분의 1, R 2분의 1 기억나십니까? 얘가 무슨 그림이죠? 원이죠. 지금 반지름 2분의 1 얘하고의 교점. 미리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교점 많아요. 그럼 이제 교점 두 개씩 연립으로 풀어야 되니까 이쪽 R과 이쪽 R이 같다라고 놓고 저 세타를 풀으면 세타가 딱 4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2파이 안에. 그래서 2파이 안에 뭐 걔네들은 다 R이 어차피 1이었으니까 이건데 중요한 건 그러면 6분의 파이 제외하면 6분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나온 게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이런 점에서 2분의 1인 점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이런 점들 지금 분명히 있음에도 안 나타나는 이런 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R이 2분의 1일 때가 아니라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놓고 즉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계산해서 풀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점 아까 식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즉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놓고 세타를 풀면 저 점에서 사라진 얘네들 점 포인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이런 점에서 2분의 1이 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극방정식은 그러다 보니 지금 넓이나 혹은 길이 기타 등등의 문제에서 곡선이 하나가 아니라 2개일 때 교점부터 구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교점일 때 그냥 식으로만 우리가 직교처럼 식으로만 풀면 되는 게 아니라 직교에서는 특징이 뭐였어요? 점을 표현하는 게 유일하게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극방정식은 이 점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표면에 이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 점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넘어오고 기타 등등 여러 개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 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아 얘가 지금 뭐 이래서 교점이 이렇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극방정식 여러분이 학기 초에 교과서에 그림 몇 개 없는데 선생님 너무 우리한테 뭐 욕심을 냈다고 하지만 너무 오버스럽도록 그림을 많이 한 이유 이렇게 그림이 굉장히 연습이 많이 돼도 사실 실제 현장에서 착각하고 그리지 않고서 머릿속에 아 나 그거 심장형 알아?
뭐 아니면 얘는 뭐 사역장인 거 알아. 뭐 얘는 와우선이 고리가 있는 거 알아. 뭐 그쪽 고리는 심지어 3분의 파이, 3분의 2 파이 뭐 이런 데서 다 발생하는 거 알아. 하지만 이런 점들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교점 찾을 때 그림 꼭 확인하셔서 이렇게 찾아서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1-2 코사인 세타 1-2 코사인 세타 얘는 고리가 있는 와우선이죠. 그 다음에 2 사인 세타 1이죠. 얘네들 둘이 만나는 교점 연습이에요. 그러면 같다라고 놓고 이렇게 풀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합성 공식 사인을 하나로 합성했죠. 코사인하고 해서 합성 공식으로 해서 푼다고 해도 잘 안 나와요. 일반 값으로밖에 안 나오죠. 특수가. 사실은 이제 뭐 얘가 따지다 보니까 마땅치가 않아서 제가 지금 저 얘를 갖고 와서 특수각이 아닌 거를 갖고 왔는데요. 얘는 그 다음 계산 잠깐만요. 그림 넘어가기 전에 이제 얘가 만나는 교점이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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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저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3개가 돼야 되는데 이거 풀었을 땐 진짜 3개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3개의 점이 누가 봐도 다 일사분면 안에 있는 3개의 점인데 이 방정식, 즉 두 식을 같다고 놓은 연립방정식에 해당하는 이 식이 일사분면, 즉 파이 범위 안에서 3개가 나타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요. 그 다음 식에 보면 세타는 이렇게 돼요. 6분의 파이, 뭐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굳이 이제 뭐 2분의 루트 1을 환산하면 약 6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혹은 6분의 5 파이보다는 큰 그러다 보니까 세타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0에서 파이 범위 안에는 12분의 7 파이 정도 12분의 7 파이 정도 되는 이런 값 하나 정도밖에 안 나타나요. 아까 그림에서 미리 확인하고 왔죠. 교점이 몇 개였어요? 3개였는데 식으로 삼각방정식으로 풀면 하나밖에 안 나타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난 거냐? 얘가 지금 파이 안에 안 들어갔지만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라는 건 우리가 극방정식에서 180도 반대로 넘어온 거 길이가 마이너스 r일 때 넘어올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라는 건 저쪽 2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간 거니까 12분의 23파이가 되죠. 그래서 얘를 파이까지 끄는 그림이 아니라 얘를 2파이까지 확장한 버전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파이까지 해서 한 점에서 만났다면 얘를 2파이까지 확장한 요 범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2분의 23파이보다 큰 범위 여기에서 또 하나의 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파이까지 환산했을 때 2점 나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2점까지는 알았는데 아까 처음 그림에서 교점이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그러면 얘는 뭐 12분의 7파이 넘어가서 파이 범위 안에 있는 한 점과 얘는 반대쪽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r을 갖다 내서 넘겼다고 치지만 2점 말고 나머지 분명히 원점이 있었는데 라는 그림이 떠올리시는지 모르지만 확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원점, 즉 극점의 특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r이 0이면 그 세타가 얼마든지 다 우리가 표현되는 게 원점으로 표현되는 게 극좌표계의 특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타가 저기에서 어떤 세타이든 r이 0이기만 하면 그게 원점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방정식 2개 다가 r이 0일 때를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방정식에 r0과 두 번째 방정식이 r이 0일 때를 대입하면 첫 번째는 세타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세타는 이렇게 돼요. 즉 서로 다른 세타에 대해서 r을 갖다 보니까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같은 점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r만 같으면 이 세타가 다르더라도 둘 다 원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림에서 그렇게 원점에서 교차하는 교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확인하면요.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아니 원래 그 첫 번째 페이지 그림 봐야 되겠죠? 그 아까 요점 12분의 7파이 그 부분에 있는 거 그거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요점은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혹은 12분의 23파이 쪽이 넘어간 거죠.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안쪽에 있는 거 요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이 이 원과 이 고리가 있는 와우선이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파이일 때 지나지만 지나는 건 똑같이 지난다는 거죠. 즉 같은 세타일 때 지나지 않을 뿐이지 이 점을 둘 다 지나서 교차하는 점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그림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 얘를 또 극방정식의 그 교점 찾는 예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얘도 1 마이너스 그 코사인 세타와 r 제곱은 코사인 세타 심정형과 연주형 그림 이제 아실 거라 결과 그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얘 그림 교점 지금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그런데 방정식으로 2개 같다고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이렇게 그 중에서 얘는 그 R 범위를 벗어나니까 얘 빼고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2 하나밖에 같지 않는데요. 그럼 그 R일 때 세타 편각 찾으려면 이쪽에다 대입해서 풀으니까 세타는 힘들게 뭐 계산하면 이게 80도 정도 나오네요. 80도. 그러면 80도 플러스 마이너스 80도면 요게 지금 요게 플러스 80 아마 B 포인트가 마이너스 80도 이렇게 두 점을 찾은 거예요. 물론 그때 R은 저렇게 불편한 R이지만요. 그러면 나머지 이 80도와 마이너스 80도가 아니라 원점과 요 C점은 어떻게 안 나타났는데 방정식에서 안 나타났는데 얘네 점들은 어떻게 찾느냐. 그 다음 계산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일단 그 분명히 원점이 있었어요. 그림 그려서 이제 우리가 그 교점조차도 그림을 그려서 교점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는 R 0일 때 대입을 해봤어요. 이쪽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R 0을 대입하니까 이쪽에서는 세타가 0이고 이쪽 극방정식에서는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러다 보니 둘 다 똑같이 R은 0은 0인데 지나는 순간의 세타가 서로 달라서 표현이 안 됐던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결론을 확인했더니 둘 다 원점, 즉 극점을 지나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 확인했던 극점 맞구나, 지나가는 거 맞구나 확인했고요. 또 한 점이 있었어요. 저쪽에 있는 뭐 2, 파이, 즉 파이라는 각에서 그 다음 2라는 R을 갖는 점이 있었죠. 그럼 이제 R2를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이 방정식에 R2를 대입하면 이쪽 방정식은 R이 2일 때 아까 미리 그림에서 봤듯이 삼각 파이가 나와요. 근데 이쪽에다 대입하니까 세타가 0 나와요. 그럼 똑같은 R이 2인데 얘는 세타가 안 들어가는데 교점이 아닌데 라고 하지만 이쪽이 제곱이 있으니까 R에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그래서 R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제곱식은 아까 플러스 1 때랑 똑같으니까 이번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풀면 이번에는 세타가 똑같이 0은 0인데 R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세타는 똑같이 0이지만 R이 마이너스 2였다라고 해석을 하면 R이 마이너스일 때는 180도 돌린 거라 파이를 이제 0을 갖다 파이만큼 더한 파이 2, 파이랑 똑같은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치인 점이 돼서 표현은 이렇게 이쪽에 같은 평각이 아니고 같은 R이 아닌 것 같지만 얘와 얘가 나타나는 점은 같은 점이라 아까 그림에 있는 2, 파이라는 점을 역시 교점을 지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극방정식에서 넓이나 혹은 길이 구할 때 두 개의
교점을 구하려면 이렇게 극방정식, 연립방정식을 푸셔야 되는데요. 직교방정식처럼 그냥 방정식만 식으로 뭔가 푼다, 아니면 얘는 삼각방정식으로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직교는 점이 하나라서 그 식 그대로만 풀어서 만족하는 해를 찾으면 됐다면, 극방정식은 하나의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R 개념과 세타도 마이너스 세타의 개념, 이런 것들이 같이, 즉 하나의 표현하는 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에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려면 식으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어느 정도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림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고 극방정식을 풀 때도, 교점 찾을 때도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장 시험 볼 때 또 실수 많이 하고 안타까운 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소소하지만 확인을 해보면요. 내부와 외부, 이제 연습 문제에도 그렇지만 시험 문제도 내부와 외부, 뭐 저 뒤에 14장이 또 나옵니다. 내부와 외부. 그래서 14장처럼 굉장히 복잡한 데서 내부 외부 틀리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내부와 외부가 여기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이어지므로 그나마 14장보다 쉬울 때 한번 짚어주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런 와우선, 얘도 와우선이죠. 이 와우선과 원, 얘는 내부, 얘는 외부. 그러면 지금 컬러가 좀 취한다고 했는데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얘가 되는 거죠. 얘는 같은 함수인데 얘의 와우선의 외부, 그 다음에 원의 내부, 그러면은 요만큼, 지금 컬러가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전혀 다른 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어떤 학생들 뭐 문제 푸는데 뭐 뒤에 가서 삼중좌표로 해가지고 막 좌표 변환까지 힘들게 했는데 내부 외부 틀려서 다 틀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정말 채점하면서 가장 안타까워요. 그 학생들이요. 그러고서 그래요. 틀렸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많이 썼는데 틀렸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그 내부 외부 실수하시지 말라고, 전혀 다른 의미고, 학생들이 그거 틀리는 학생들 의외로 많습니다. 나머지 계산이나 기호나 식은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내부 외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주의 드렸고요. 여러분 그림 그려서 내부 외부 정확하게 확인해서 방정식 교점까지 구해서 길이와 넓이까지 한번 극방정식 전체 내용 다 배우셨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극방정식 내용 다 정리가 된 걸로 아시고요. 여러분이 이쯤에서는 이제 시험 공부 삼아 한번 극방정식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